허리 아픈 거 정말 지긋지긋하죠? 근데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디스크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척추관 협착증의 진짜 원인과 해결책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길 가다 보면 허리를 이렇게 숙이고 걸으시는 어르신들 있잖아요. 왜 저러실까? 한 번쯤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거기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답은요, 생각보다 엄청 간단해요. 그 자세가 편하기 때문입니다. 허리를 꼿꼿이 펴는 것보다 구부리는 게 당장은 통증이 덜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그 편안함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척추가 보내는 아주 위험한 신호라면 어떨까요? 이건 그냥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몸의 구조랑 관련된 훨씬 더 깊은 문제의 실마리인 거죠.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맨날 헷갈리는 두 가지 허리 문제를 확실하게 구분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차이가 확 보이죠? 디스크 손상은 뭐랄까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같은 거예요. 급성 외상이죠. 반면에 척추관 협착증은요. 오랫동안 쓴 차가 서서히 낡는 것처럼 만성적인 마모에 가깝습니다. 하나는 한 번에 쾅 하는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계속 누적되는 손상이라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척추관 협착증의 핵심은 뼈 자체가 아니라 그 뼈 안을 지나가는 신경 길이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좁아지고 그래서 신경이 계속 짓눌리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튀어나온 디스크는 운 좋으면 다시 쏙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협착증으로 한번 좁아진 신경길은 마치 우리 얼굴에 생긴 주름처럼 다시 펴지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방하고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과사용이 우리 허리의 적이라면 우리 몸을 지켜주는 영웅은 대체 뭘까요?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거 아닐 겁니다. 우리가 허리 아프다 하면 보통 뼈나 디스크부터 생각하잖아요. 근데 진짜 해결책은 근육에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막 운동해서 만드는 그런 복근이 아니라 우리 몸 아주 깊숙한 곳에 숨어 있는 근육 말이죠. 그 주인공이 바로 속 근육입니다. 영어로는 이너 코어 머슬이라고 하는데요. 이 근육이 우리 몸 깊은 곳에서 마치 천연 복대처럼 척추를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몸이 하나의 건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척추는 뒤쪽에 있는 기둥이고요. 무거운 머리랑 팔은 자꾸 앞쪽으로 쏠리게 만들죠. 이때 속근육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이 속근육이 바로 앞에서 쏠리는 무게를 팽팽하게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내부 골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우리가 흔히 식스팩이라고 부르는 겉근육 있잖아요. 그건 몸을 구부리는 것처럼 움직임을 만드는 근육이에요. 반면에 속근육은 척추가 흔들리지 않게 꽉 잡아주는 안정화를 담당하죠. 근데 이 둘을 헷갈려서 겉근육만 죽어라 키우면 오히려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만 높아져서 부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오해 때문에 사람들이 허리에 좋다고 믿고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 사실은 자기 허리를 자기가 망가뜨리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바닥에 있는 물건 들 때 허리 어떻게 쓰세요? 이 그림이 딱 보여주네요. 좋은 자세는요, 등 위쪽은 구부러져도 허리 아래쪽은 꼿꼿하게 일자를 유지해요. 근데 나쁜 자세는 허리 아래쪽부터 휙 구부러지죠? 이러면 모든 무게가 허리 디스크에 그대로 꽂히는 거예요. 매 순간 망치로 허리를 때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좀 충격적일 수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속 근육이 약한 상태에서 하는 플랭크나 윗몸 일으키기는 허리를 망가뜨릴 수 있다. 우리가 코어 운동의 대표 주자로 알고 있는 바로 그 운동들이죠. 왜 그럴까요? 속 근육이 약하니까 그 일을 겉근육이 대신하려고 무리를 하는 거예요. 플랭크 할 때 몸이 막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거 경험해 보셨죠? 그게 바로 겉근육이 나 힘들어 죽겠다 하고 소리치는 신호거든요. 안정성을 길러야 하는데 오히려 척추뼈를 갈아매고 있는 셈입니다. 진짜 코어 힘은 무식한 힘이 아니라 균형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쯤 되면 걱정이 되시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냐? 어떻게 해야 우리 척추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냐? 이제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해결책은 막 무겁게 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의 속근육을 깨우는 겁니다. 자, 3단계로 알려드릴게요. 첫째, 근육을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줄넘기 할 때 배에 살짝 힘들어가는 그 느낌 아시죠? 그 부드러우면서도 계속 유지되는 긴장감, 그게 바로 속근육입니다. 둘째, 그 느낌을 기억하면서 아주 천천히 거의 걷는 속도로 달려보는 겁니다. 중요한 건 상체가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셋째, 목표는 속도나 거리가 아닙니다. 오직 안정적인 자세,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몸의 흔들림을 속근육이 다 흡수하도록 하는 거죠.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이 운동의 목표는 이미 생긴 손상을 마법처럼 되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하죠. 대신 척추가 늙어가는 속도를 확 늦추는 겁니다. 노아라는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병원에 가야겠다 싶은 위험 신호들이 있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최근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걸음걸이가 눈에 띄게 짧고 종종 걸음이 됐다. 둘째, 예전엔 거뜬했던 활동들이 힘들어져서 전체적인 활동량이 줄었다. 그리고 셋째, 발에 뭔가 차가운 느낌이 들거나 감각이 둔해지거나 꼭 자갈밭을 걷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든다.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신경이 심하게 늘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 꼭 전문가를 찾아가 보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프지 않아서 덜 늙는 것이 아니다. 덜 늙도록 관리하기에 아프지 않은 것이다. 결국 진정한 건강은요, 아픈 걸 참거나 치료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애초에 통증이 생길 틈도 주지 않는 그런 튼튼한 몸을 만드는 데 있다는 뜻이겠죠.